만약 유고비처럼 식욕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며 자율신경원까지 회복시키는 효과를 10배 저렴하게 부작용 걱정 없이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올리브유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올리브유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원장님, 올리브유 매일 먹는데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는 잠도 잘 못 자요. 어제 진료실에 오신 45세 여성분이 하신 말씀입니다. 6개월 동안 올리브유를 매일 드셨는데 체중은 오히려 5kg 늘었고 공복 혈당은 130까지 올라갔다 하시더라고요. 심지어 밤 11시만 되면 머리는 띵하고 몸은 피곤한데 정작 잠은 안 오는 자율신경 실조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.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. 올리브유를 어떻게 드시나요? 그랬더니 환자분이 하는 말씀이 계란 굽는 데 쓰고요, 생선 구울 때도 쓰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어요. 하루에 서너 푼은 먹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. 올리브유를 드신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. 근데 이렇게 먹으면 올리브유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요즘 유고비 찾는 분들 정말 많죠. 한 달에 50만원 넘게 들어도 살만 빠진다면 감사하겠다는 분들이 제 진료실에도 매일 오십니다. 근데 만약 유고비처럼 식욕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며 자율신경원까지 회복시키는 효과를 10배 저렴하게 부작용 걱정 없이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끝까지 보시면 올리브유를 제대로 먹는 방법,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살이 찌는지 그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온케어 닥터 이찬용입니다. 저는 매주 2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자율신경 실조와 대사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. 먼저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GLP-1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? 이건 우리 몸의 배부름 신호등 같은 겁니다. 유고비가 바로 이 신호등을 켜는 주사인데 올리브유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소장에 도착하면 음식을 들어왔으니 그만 먹어도 돼 라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.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식전에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밥을 덜 먹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마치 배가 차기 전에 미리 곧 배부를 거야 라고 몸에 알려주는 거죠. 두 번째,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. 이름이 어렵죠? 그냥 천연 진통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좋은 올리브유를 먹으면 목이 살짝 따가운 느낌이 드는데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.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특히 신경을 안정화시켜줍니다. 염증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? 낮에는 덜 피곤하고 밤에는 잠이 잘 옵니다. 마치 시끄러운 소음이 줄어들면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몸속 염증이라는 소음이 줄어드는 겁니다. 세 번째,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우리 뇌의 60%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좋은 지방을 먹으면 뇌가 제대로 작동해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고 이게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올리브유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시중의 올리브유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. 약효를 원한다면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 써져 있는 이 올리브유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라벨에 산도가 0.05 이하라고 적힌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섭취 방법입니다. 첫 번째, 아침 공복이 황금 시간입니다. 일어나서 물 한 잔 먼저 드세요. 밤새 말라있던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겁니다. 15분 후에는 올리브유를 한 스푼, 대략 15ml 드시는 겁니다. 소주잔의 한 3분의 1 정도입니다. 제가 종이컵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략 15ml면은 한 대략 이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. 왜 공복이어야 할까요? 빈속에 올리브유가 들어가면은 소장이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바로 반응합니다. 이때 GLP-1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. 밥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희석됩니다. 마치 진한 커피를 물에 타면 연해지는 것처럼요. 두 번째, 점심 식전 30분에 10ml 정도를 드세요. 이렇게 하면은 점심을 평소보다 덜 먹게 되고 식후 졸음도 줄어듭니다.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오후 2-3시간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던 분이 이 방법으로 오후 졸음을 극복했습니다. 세 번째, 저녁 6시 이후는 절대 금지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기름은 소화되는데 3-4시간이 걸리거든요. 저녁 늦게 먹으면 자려고 누웠을 때 아직 소화가 안 끝나서 잠이 잘 안 옵니다. 마치 방에 불을 켜놓고 자려는 것과 같습니다.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, 올리브유로 요리하지 마세요. 높은 온도에서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오히려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둘째, 너무 많이 먹지는 마세요. 올리브유도 기름이라 칼로리가 높습니다. 하루 25에서 30ml가 적당합니다. 더 먹으면 살이 찝니다.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라는 말 아시죠? 셋째,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드세요. 오늘 먹고 내일 안 먹고 이러면 몸이 적응을 못하거든요. 매일 아침 양치하듯이 습관적으로 드셔야 됩니다. 올리브유가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. 지방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 체중 감소나 혈당 개선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올리브유만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생활습관, 식습관 개선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실천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장 보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세요.
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것으로요.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, 그리고 15분 후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십시오. 처음에는 이상할 수 있지만 3일이면 익숙해집니다. 일주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오전 간식을 덜 찾는지, 점심 후 덜 졸린지, 밤에 잠이 좀 더 잘 오는지 관찰을 해보십시오.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. 올리브유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먹으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온케어 닥터 이찬영이었습니다. 건강한 뇌를 위해 오늘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봅시다.